조사 당일 김건희 씨 변호인을 통해 장소를 전달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디올백과 도이치조사에 참여한 중앙지검 형사일부, 반부패2부 관계자들도 특검 조사에서 조삿날 중앙지검에 모여 대기하다가 장소를 듣고 출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주체인 검찰이 피의자 측으로부터 조사 장소를 전달받은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사실상 중앙지검 수사팀을 소환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팀은 출장 조사를 포함한 수사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주인검사로서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어떤 부당한 지시나 외압은 없었다. 특검은 내일 최재훈 전 반부패2부장, 모레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을 잇따라 불러 출장 조사 배경과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씨에게 소환을 당했다는 비판은 2년 전 조사 당시에도 터져나왔습니다. 검찰은 청사를 두고 무려 11km 넘게 이동해 김 씨 측이 정한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했고 휴대전화까지 모두 반납해 검찰 지휘부와 소통하지도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었던 그때 의문이 서서히 풀리고 있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2024년 7월 김건희 씨가 피의자 조사를 받은 대통령 경호처의 안전교육원입니다. 서울 삼청동 안가 인근의 보안시설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곳입니다. 김건희 씨 측이 이곳으로 조사 장소를 고르면서 중앙지검 수사팀은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를 두고 약 11km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도 모두 검찰청에 와서 조사를 받았지만 김건희 씨는 예외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한 것이라 강조했지만 실상은 달랐던 겁니다. 검찰이 김건희 씨에게 불려가 조사를 당한 거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수사팀 검사들은 보안을 이유로 신분증을 제출했고 휴대전화까지 반납해야 했습니다. 검사들은 쉬는 시간에 제한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했던 거로 전해집니다. 12시간 넘게 조사를 진행하면서도 상급자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하거나 지휘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한동안 검사들과 연락이 끊겨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했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당시 김건희 씨 변호인은 녹음과 생중계 우려도 있고 보안이 세면 휴대전화에 폭발물을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총장은 원칙이 무너졌던 조사를 뒤늦게 알았습니다.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반복된 예외의 끝은 결국 무혐의 처분이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네, 저희가 어제 그리고 오늘 단독 보도로 전해드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검찰을 지휘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조사 당일이 돼서야 피의자 측에서 조사 장소를 통보받은 사건입니다. 형사사법 체계 문란 사건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법조팀의 연지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검찰 인사할 때부터 김건희 씨 무혐의를 위해서 다 포석을 깔아놨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었잖아요. 2024년 5월에 지휘라인 교체 때부터가 그랬습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이 디올백 수수 전담팀을 구성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요. 당시에 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수사를 하고 있었죠. 네. 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 등 책임자들이 그때 바뀐 겁니다. 검찰총장의 보류 요청이 거부되는 등 총장 패싱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씨는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이런 취지의 텔레그램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인사는 자신이 결정한다, 장관을 무시하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최종 인사 결정권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공식 결재권자는 대통령이었죠, 당시. 그 뒤에 출장 조사도 있었고 지금 돌이켜보면 황제 조사였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황제 조사를 넘어서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네, 그렇게 보입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검찰청사로 소환해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여사에 대해서도 검찰청으로 공개해서 소환 조사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공개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만 반드시 검찰청사에 출석해서 조사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에서 11km 이상 떨어진 경호처 건물에서 출장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등장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이원모 당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김건희 씨 변호인에게 조사 일자를 전달했다. 이렇게 특검이 의심을 지금 하고 어제 있는 건데요. 뉴스룸에서 보도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이 전 비서관이 나서서 직접 검찰까지 접촉을 하려고 했다면 그 어떤 내용으로 소통을 하려고 했는지는 수사로 밝혀져야 합니다. 예, 대통령실 인사가 전달했다는 건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인사비서관이 왜 여기에 끼어들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이 수사권이라는 게 검찰에 국민이 준 수사권인데 출장 조사를 두고는 검찰이 오히려 김건희 씨에게 소환을 당했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보도를 보면. 네, 오늘 저희 JTBC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이 지적이 조금 더 힘을 실게 됩니다. 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들이 중앙지검 청사 안에서 모여서 대기를 하다가 당일 오전에서야 그 장소를 듣고 장소를 확인하고 경호처 건물로 이동을 했다는 건데요. 오늘 김건희 씨를 조사해야 되는 날인데 아침까지 어디서 내가 조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검찰청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하면 되니까 예. 기다리면 되지만 지금은 어디서 조사할지를 모르니까 검찰청사 안에서 기다리다가 어디서 조사할지를 듣고 이렇게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조사가 진행될 때는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제출하기까지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씨에게 일방적으로 사실상 끌려다녔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특검 역시도 김건희 씨가 검찰을 오히려 소환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검찰이 당시에 김건희 씨의 예상 답변까지 넣은 피의자 신문 조서를 미리 써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이 조사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다 이런 입장이지만 이런 예상 답안, 모범 답안을 써놓고 김건희 씨의 진술을 유도한 게 아니냐 이게 특검의 의심입니다. 네. 실제 작성된 조서는 이 예상 답안과 상당 부분 비슷하다 이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렇게 조사한 뒤에 디올백 수수 의혹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네. 조사도 안 했는데 답변이 먼저 적혀 있었다. 초안에 예상 답변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의 연속이었는데 법원은 모두 유죄를 일단 선고했죠.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6일 1심에서요. 최 아브라함한테 이 디올백을 받았다는 의혹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고요.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역시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지만 2심에서는 유죄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 검찰이 김건희 씨를 위한 수사를 했다는 이 의혹은 법원 판결로 더 짙어지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대비되는 결과 때문에 특검도 좀 강도 높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연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요것도 하나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사실 디올백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요거 지금 전부 다 유죄가 난 거예요. 디올백은 이번 재판을 통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다른 재판 우인성 부장판사가 진행했던 그 판결을 통해서 유죄로 이제 확정이 된 건 아니거든요. 대법까지 가야 되니까 유죄가 나왔는데 근데 당시에 이제 검찰이 요 관련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근데 둘 다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어요. 네네. 그래서 정치 검찰이라고 굉장한 비판을 받았었는데 요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전후 이 소환 조사를 하게 된 과정이라던가 이런 보고 체계를 회피한 방법, 그 이후의 조치, 그 다음에 인사 과정, 그 수사팀이 갑자기 바뀌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 김주현 민정수석이 보낸 문자에 그 장관님 인사 실력이 워낙 출중하셔서 이런 문자가 기억납니다. 오고 가고 이럴 예. 정도로 그러면서 수사팀까지 완전히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검찰총장의 소환 조사를 요구하는 그 지시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라던가 그 이후의 발표 여러 가지 상황 그다음에 그 사직서가 수리되는 과정 이 이창수 조상원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사직서가 수리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수리가 근데 됐습니다. 취임하는 날, 그러니까 이재명 정말 대통령이 진짜. 취임하는 날 예. 당일날 수리를 해버렸거든요. 새벽에. 예. 그런 여러 가지 그 진행 상황을 놓고 보면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가 전체적으로 이 진행 상황을 컨트롤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뭐 그 검찰이나 이런 데 오래 근무했던 사람은 그게 누굴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그리고 이창수 조상원 이런 그 수사팀과의 관계라든가 예. 이런 걸 명확하게 밝혀서 이런 사실 이건 검찰에 있어서 상당히 부끄러운 사건이거든요. 그럼요. 예. 사실 이게 뭐 1심에서 유죄가 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검찰에서 보면은
수많은 무죄라던가 무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1%, 2%의 유죄 가능성을 가지고도 기소를 하고 어떤 이런 것처럼 지금 1심에서 김건희 씨는 유죄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유죄가 되고 기소를 하는 것이 맞다는 여러 견해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무혐의 가능성을 가지고 무혐의를 하고 이런 그 편파적인 판단이라던가 편파적인 수사 진행이 결국 검찰을 문 닫게 만든 그런 주요 원인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 비춰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검찰 조직을 전체적으로 망가뜨린 그 이창수, 조상원 뭐 이런 이 박승환, 수사. 예. 김승호. 지금 저희가 사진으로도 띄워드렸는데 조상원 4차장 그 동그라미 안경 쓴 그 차장이 빠져 있어서 제가 좀 아쉬운데 그리고 이제 정점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인물들 잊지 않아야 되고 제가 어떤 그 보도에서도 지금 해외에 있어서 지금 제대로 수사조차 받고 있지 않다 뭐 이런 보도도 있어서요. 요거는 지금 법무부에서 좀 제대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어쨌든 지금도 뭐 여러 가지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뭐 종합특검에서도 이창수 검사장 얼마 전에 소환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좀 확실한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저는 뭐 법 왜곡죄라는 그 전반적인 취지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법 왜곡죄가 적용되어야 될 첫 번째 사안 이게 뭐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그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법 왜곡죄를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법 왜곡죄라는 그 규정에 가장 걸맞는 사람들을 꼽으라면 결국은 제가 보기엔 이창수 검사장이나 그 조상원 4차장을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그때 디올백 관련해서 윤석열은 뭐라고 했었죠? 이렇게 그 야멸차지 못해서라는 표현 비슷한 걸 쓰면서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받은 거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검찰은 디올백에 대해서 이거 감사의 표시다, 취재 협조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다, 뭐 이렇게 감쌌었고, 뭐 이제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거기에 대한 뭔가 지식이 전혀 없어서 모르고 당한 것처럼 뭐 이렇게 감쌌던 이런 거 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 특검에서 좀 제대로 기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사를 해서. 주가 조작 사건에 이어 명품 가방 수수 혐의도 유죄가 선고되면서 검찰의 김건희 씨 무혐의 처분에 대한 권창영 특별검사팀의 수사도 힘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4년 김 씨의 두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민중기 특검은 두 사건을 모두 기소해 법원의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재판부는 1심에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모두 인정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본 정치검찰에 대한 심판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도 항소심 재판부는 시세 조종 방조를 넘어 적극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권창영 특검팀은 두 사건의 김 씨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당시 검찰 수사팀과 지휘부를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건희에 대한 공소사실 마지막 부분으로 최아브라함으로 받은 디올 가방 등의 수수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김건희와 최아브라함은 기존에 아무런 사적 연고가 없는 사이였습니다. 최아브라함은 2022년 1월 28일 피고인 김건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일방적으로 접근하여 유대감을 형성하려 시도하였고 대통령 취임식 및 외빈 만찬 초청을 집요하게 요구하여 관철시켰습니다. 이후 최아브라함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불과 약 3개월이나 짧은 기간 동안 총 4회에 걸쳐 합계 시가 530만 원 상당의 고가 물품 및 주류 서적을 일방적으로 교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대등하게 선물을 주고받는 친분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짧은 기간 내 고가의 물품 및 반복적 일방적으로 교부된 점, 특히 고가의 가방 및 화장품과 같은 물건이 포함된 점, 이러한 점을 비추어보면 이 금품의 제공을 단순히 사교적 친분관계에 따른 호의적 선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 아브라함은 금품 수수를 전후하여 피고인 김건희에게 요구한 사안들은 모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거나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이 미치는 대통령실 내부 운영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창준 전 미국 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청탁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관한 명백한 알선 청탁에 해당되고, 민간 외교 사절단 접견 요청 및 대통령과의 동반 참석 요구는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지위를 매개로 대통령의 대외적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피고인 및 대통령실 참모진 대상 특강 요청도 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개인 강의가 아니라 국정 운영 방향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대통령실 내부의 일정 및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인 점, 관저의 운영 및 공간 활용이 대통령실의 의정, 경호 체계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관저 내 미술작품 비치가 오로지 사적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러한 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보면 모두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직무 범위 안에 모두 포섭됩니다. 또한 최 아브라함은 선물 교부 시마다 그 전으로 구체적인 청탁을 반복하였습니다. 샤넬 향수 및 화장품 세트 교부 당일인 2022년 6월 20일에는 민간 외교 사절단 접견 및 김창준 국정자문위원장 임명 청탁을 하였고, 주류 및 서적을 교부하던 7월 23일 전후로는 특강 청탁 및 공간 미술작품 비치 청탁을 하였고, 디올 가방을 교부하던 2022년 9월 13일 직전에는 친형 명절 선물 청탁이 각각 이루어졌습니다. 최 아브라함은 불과 3개월 만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시가 5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하였고, 각 금품 교부의 전후로 새로운 청탁이 이어지거나 기존 청탁의 실현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계속된 점에 비추어보면 금품 교부와 청탁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인정됩니다. 대통령 배우자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적 지위에 있는 피고인 김건희로서는 아무런 사적 연고가 없던 민간인이자 특정 분야의 사회운동을 주도하던 목사인 최 아브라함이 이처럼 국정과 정책에 관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그 전후로 고가의 금품을 일방적으로 교부하는 상황에 대하여 그것이 피고인 김건희 개인에 대한 순수한 호의가 아니라 피고인이 가진 지위와 영향력을 매개로 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 최고위층에 자신들의 정책적 또는 인사 관련 요구를 전달하거나 국정 방향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피고인 김건희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관계와 경위 속에 고가의 물품을 거부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 아브라함이 걷는 구체적인 청탁에 대하여 단순히 수동적으로 청취하는 것을 넘어 민간 외교 사절단 접견 청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하겠습니다. 특강 요청에 대해서는 시간 내서 강의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직접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최 아브라함이 피고인에게 샤넬 화장품을 은밀하게 전달하겠다는 연락을 하자 피고인 김건희는 약속을 정하면서 만남은